네, 뉴스 신세계 MBC 이정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수고가 많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쿠팡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네, 오늘 오후에 쿠팡 예. 측이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았고 자기들이 자백도 받았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지문 같은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자기가 특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아냈고 이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쿠팡 측의 주장을 전달해 드리면요. 이 유출자는 쿠팡에 근무할 때 취득했던 내부 보안키로 자기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해 시스템 공격을 시도했고 근데 이 한 명이 했는데 실제로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일부를 저장했다. 그래서 고객 계정 3,370만 개 기본 정보에 접근을 했지만 이 중에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내가 저장을 했다. 그 계정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다음에 일부 주문 정보와 2,609개의 공동 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민감하다고 생각했던 결제 정보라든지 로그인 관련 정보 그리고 개인 통관 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는 게 쿠팡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쿠팡에 따르면 이 유출자가 이제 보도를 보고 극도의 불안에 빠져서 저장했던 정보를 스스로 다 삭제를 했고 제3자에게도 전송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유출을 사용했던 맥북 에어 노트북은 물리적으로 파손한 다음 쿠팡 로고가 있는 에코백에 벽돌을 채워서 강에 던졌다라고 진술을 했고 실제로 하천을 수색한 결과 쿠팡 측이 이 기기를 회수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설명을 들으면? 뭐 이 얘기대로라면 다행이다 하지만요. 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 되게 이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황이 모든 흘러갔잖아요. 것이 이상적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불안해져서 이걸 누구한테 유출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 파기했고 유출된 것도 뭐 실제로는 뭐 민감한 정보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아했던 게 처음에 이제 이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 의아했던 게 이게 경찰이랑 민간 합동조사단이 지금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쿠팡 측이 우리가 자백을 받았습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과기정통부가 조금 전에 보도 자료를 내서 쿠팡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리고 우리 민관합동조사단은 아직도 정보 유출의 종류나 규모 유출 경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데보다 훨씬 쿠팡이 지금 수사를 잘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게 좀 의아하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까 잠깐 지적했듯이요. 쿠팡의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요. 이런 대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성탄절인 오늘도 휴일에 이제 긴급 대책 장관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뭐 과기부, 국토부,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미통위원회, 공정거래위, 뭐 국세청, 경찰까지 그 쿠팡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부처의 수장들이 지금 모여서 4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영진은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 그리고 쿠팡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경제 제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피해자 구제책, 그다음에 쿠팡 경영진이 이제 모 회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뭐 수사라든지 국회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미국의 정치권 인사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이렇게 공격하면 뭐 아주 좋지 않다라든지 뭐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훼손하면 뭐 유감스러울 거다라든지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게 약간 한미 갈등처럼 비화될까봐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쿠팡이 이제 한국에서 뭐 대관 조직을 막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로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또 30일, 31일에는 쿠팡 사태 관련해서 연석 청문회가 예고돼 있는데 이때도 김범석 의장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은 돼 있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도 한마디로 대책 회의를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관계를 움직여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 난국을 좀 돌파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요. 더 기분이 별로예요. 네,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에 열심히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내란 설계자
MBC 단독 보도죠. 네, 그렇습니다. 3단계 대응 방안. 이게 뭡니까? 예. 네, 어제 MBC 법조팀 단독 보도 예. 한 번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12월 4일에 이제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사실 확정적으로 예. 이제 인지가 되니까 내란 설계자로 지목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3단계로 나름의 대응 방안을 구상했던 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비상 계엄이 이제 해제되자마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 망했다. 애들 다 철수시켰다. 예. 다 내 탓이다. 이러면서 예. 자책을 막 하고 수습 방안을 세워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노 전 사령관이 3단계로 수습책을 세웠는데 1단계는 민심 수습.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이제 아마도 발의될 네. 것으로 이제 유력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통과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네. 이제 2단계는 표단속. 그러니까 당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한동훈을 불러서 설득을 하고 네. 3단계는 사면. 그러니까 계엄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던 김 전 장관이 먼저 이제 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으면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항소로 포기하고 예. 그래서 빨리 형을 확정시키고 예.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되겠다. 예. 이런 내용을 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노 전 사령관이 처음에 경찰에 잡혀갔었는데 거기서 내 머릿속에만 있던 계획이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예. 이후에는 이제 입을 닫았어요. 예. 이후는 입을 닫았고 근데 이 머릿속 계획이었다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실제 비슷합니다. 네, 예.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니까 갈등을 빚고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렀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찬성으로 선회하긴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처음만 해도 한 전 대표가 이제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겠다 네. 하면서 이제 탄핵안 통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 부결이 됐죠. 예. 그리고 12월 7일에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윤석열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뭐 예.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그날 12월 3일 밤에 바로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계엄을 했다는 예. 속보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 탄핵 소추안이 이제 1차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마자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검찰청에 그렇습니다. 가서 이상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자진 그때도? 추석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상은 정말 머릿속에 있던 대로 다 실행이 됐었던 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 전 사령관 측은 나는 촉이 좋았을 뿐이다. 네. 라고 하면서 처음엔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특검 조사에서는 입을 닫아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백서에도 촘촘하게 네. 기록을 할 거라고 하고 또 이 노상원 수첩 수사는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또 아직 남아 있기 예. 때문에 이거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아주 유사하게 그 이후에 네. 이 노상원의 계획과 아주 유사한 일들이 정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습니다. 업무에 복귀했다면 그래서 제2, 제3의 계엄을 꿈꿨던 것 아니냐라는 예. 의심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이후의 내용이 사실 궁금하긴 한데 예. 그 부분은 지금 진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 수사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란 재판 이제 1년 새해가 됐는데요. 네.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예. 네, 그래서 법관 인사 전에 이제 1심 선고를 하기는 네. 하겠다라고 지기현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쫓기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 휴정기에도 기일을 잡게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 진행을 좀 느슨하게 했던 점은 생각도 안 예. 하고 약간 이런 불평 섞인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이렇게 좋은 의도로 아마 만드셨겠지만 그 법률 때문에 지금 문제가 중개를 해야 되는 법정을 못 찾아요. 지금 법정을 지금 사건들은 엄청 많은데 다 지금 중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못 찾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휴정기 때 하는 거거든요. 법정을 잡아야 돼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인은 밀려 있고 예. 근데 빨리 이제 결심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휴정기에라도 기일을 잡아서 재판을 하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 반발을 하니까 예.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검법 때문에 중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중개되는 재판정이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 모든 재판정에 다 중개 기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휴정기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느슨하게 재판 진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네. 열심히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 다 들어주고 네.
뭐 그 재판 진행 자체도 정말 느긋하게 해놓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약간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재판을 모두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청취자분들도 피곤하실 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나오는 발언이라든지 어이없는 재판 진행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기 예.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국민의 알 권리를 지금 그렇습니다. 충족시켜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가장 먼저 내란 사건 선고는 지금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예. 사건 맡은 이진관 재판부가 하게 됐고 예. 그리고 내란 본류 사건도 아니고 늦게 들어간 체포방해 혐의 사건 또 이제 백대현 재판부는 예. 지금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재판 진행이 비교가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두 번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선고를 미뤄달라고 항의를 했는데 예. 그때도 되게 단호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때 상황도 잠깐 듣고 또 오겠습니다. 예. 들어볼까요?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협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 변동된 상황에서는 특검법의 취지대로 6개월 안에 최대한 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좀 어떨까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3분에 걸쳐서 제가 한마디 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왜 지금 끝내면 안 되는지 장광설을 늘어났죠. 장광설을 예. 늘어났는데 예. 재판부 입장을 말씀드렸고 예.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 거는 맞지만 예. 그래도 단호하게 진행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느슨하게 따라가면 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판 원칙이 잘 고수가 되고 수행이 되는 재판부도 예.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중계를 통해서 예.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예. 하죠. 그리고 이번 재판을 보면서 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망상에 빠져 있을지 예. 내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예. 계엄을 꿈꿨는지도 예. 사실 저희가 재판을 보면서 다 알게 그렇습니다.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엄의 개자가 사실은 개가 아니고 닭개자였나 뭐 이런 농담을 하게 될 정도의 예. 발언도 이 최근에 나왔는데 예. 그것도 마지막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일선 부대를 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소대장님들이 사기가 죽어가지고 근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그 밑에 있는 사병들이 얘기를 한다고.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계속 국회에다 보내고 있는데 이게 국방력의 어떤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그냥 잘라버려요. 여기 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요.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예. 통닭에는 진심이었던 것으로. 그런데 이게 다 자기 행정부에서 자기들이 자른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그렇죠. 우리 네. 보도를 보면. 네. 정말 망상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런 재판 과정을 저희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판결도 그러니까 국민 정서라든지 아니면 이 혐의 사실과 벗어나게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그렇죠. 않을 거란 생각이 예. 들어요. 이 굉장히 과정이 중요한- 모두 공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중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통일교요. 네. 내부 문건 확보했다고요. 특보임이. 네, 그 지금 통일교 로비 예. 의혹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통일교 내부 문건 TM 문건이라는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3천 쪽이 넘는다고 그렇군요. 하는데 TM은 이제 한학자 총재를 참 어머니 트루 마더라고 예. 하는데 그래서 TM을 따서 했고요. 그다음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나 뭐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7년 8월부터 23년 3월까지 거의 약 5년에 걸쳐서 생산된 예. 문건인데 정치인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 여기에 뭐 윤석열이란 이름도 29번 예.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좀 그냥 이제 사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뭐 윤석열, 뭐 윤영호 모두 파평 윤 씨라서 뭔가 섭리적인 운명이다. 뭐 예.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예. 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는 한학자 총재가 내 품으로 대통령이 돌아왔다.
이름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예. 또 취임식 날 무지개를 보고 대단히 좋은 징조다라고 평가한 예. 것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목을 끄는 건 TM 문건에서 검찰 인사가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전방위로 로비를 했다는지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건데요. 2017년 8월 센트럴 시트, 그러니까 시티의 오타로 예. 추정이 되는데 소송을 언급하면서 대단히 좋은 뉴스다. 우리가 원했던 검사 한 명이 동부지검으로 배치됐다. 네. 8개월 동안 준비했던 과정이다. 이런 언급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문성면 총재 사후에 아들들이랑 어머니 간에 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셋째 아들 문현지 씨를 그 동부지검에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그 통일교가 가지고 있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지분을 임의로 처분을 했다라고 네. 이제 고발을 해서 그러니까 아들 쪽이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제 형사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검찰 로비 의혹이 재판에서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 그 재판장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 동부지검 사람들 접대하느라 바쁜 추석이 됐다. 뭐 이런 예. 발언도 나오고요. 근데 뭐 실제로 근데 이게 통일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동부지검 사건이 처리되진 않았지만 전방의 로비를 벌였다. 이런 예.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정치권 뭐 어디 할 것 없이 힘 있는 쪽엔 그렇습니다. 다 로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기는 예. 한데 이게 실제로 이제 로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걸 예. 보면은 그러니까 내부 보고용으로 좀 부풀려서 했나.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 전재수라든지 임종성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들도 뭐 10여 차례 언급이 되는데 예.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는 대로 금품 수수한 바가 없다라고 예.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위에다는 로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인 행위는 이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뭐 실질적으로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의 수준이 좀 뭐 낮을 수도 보고된 것보다 있고요. 낮을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또 배달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네, 그건 예. 또 수사를 통해서 로비를 했다 그러고 자기가 가지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통일교 특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을 수용하면서 예. 이제 좀 속도를 내나 했는데 사실 그 추천권, 특검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원래 각 당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됐는데요. 같습니다. 예. 다음 코너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